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혈압계 정말 믿고 계신가요? 만약 제가 그 수치가 90% 확률로 틀린 값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에 기계 탓이 아닌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이 숨어 있다면요.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0분 중 9분,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혈압을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측정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나온 숫자를 믿고 약을 드시지만 사실 그 수치들이 실제 건강 상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혈압계를 랜덤 숫자 생성기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 20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번 완벽하게 정확한 혈압 수치를 얻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수들을 알아보기 전에 왜 혈압 측정이 그렇게 중요한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높은 혈압을 우리가 괜히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몇 년 동안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있다가도 우리의 혈관, 심장, 신장, 그리고 뇌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이 조용한 적을 잡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정기적이고 무엇보다도 정확한 혈압 측정뿐입니다. 집에서 측정하는 가정 혈압 모니터링은 고혈압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측정한 그 수치를 바탕으로 의사 선생님께서는 치료 방법을 정하고 약 복용량을 조절하며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에게 잘못된 혈압 정보를 가져다 드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마치 삐뚤어진 설계도로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혈압 수치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숫자들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치료가 올바른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마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급하게 측정하는 습관입니다. 방금 외출했다 돌아와 계단을 막 뛰어 올라왔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셨을 때, 혹은 전화 통화 때문에 갑자기 심적으로 긴장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숨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급하게 혈압계 커플을 팔에 감는 경우가 많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혈압계 숫자는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괜한 불안감과 걱정만 키우게 됩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이나 감정적인 부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해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확 끌어올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재는 것은 안정 상태의 본래 혈압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러니 황금 규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혈압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깊고 조용하게 호흡하십시오. 최소 5분, 가능하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충분히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안정된 시간을 가진 후에야 비로소 우리 몸은 정상 상태로 돌아오고 혈압계 수치도 여러분의 진짜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앉는 자세에 있습니다. 앉는 것 참 쉬워 보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자세로 앉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습관은 바로 다리를 꼬고 앉는 것입니다.
다리 꼬기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처럼 느껴지지만 혈압을 정확히 재는 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다리를 꼬게 되면 넓적다리 동맥, 즉 대퇴동맥 같은 주요 혈관이 압박됩니다. 이는 곧 원활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좁아진 혈관 사이로 피를 밀어내기 위해 우리 심장은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결국 이는 인위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리를 꼬는 자세는 여러분의 수축기 혈압, 즉 위의 혈압을 5에서 15mm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에 80인 아주 이상적인 혈압을 가진 분이라도 이 사소한 습관 하나 때문에 혈압계에는 135가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135라면 이미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이렇습니다. 등을 등바디에 편안하게 기대고 허리를 곧게 편 채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은 절대로 꼬지 말고 바닥에 평평하게 내려놓고 긴장을 푸셔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혈압계에 찍히는 수치를 크게, 그리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혈압을 재는 동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워낙 짧고 쉬워 보이니까 가족들과 요즘 있었던 이야기나 뉴스를 나누거나 누가 묻는 말에 툭 대답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하지만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측정 중에 나오는 모든 말이 실제 수치에 영향을 미쳐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대의 떨림이 아닙니다. 횡격막, 가슴 근육, 목 근육까지 수많은 근육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게다가 생각을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 뇌의 특정 영역과 자율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이 모든 활동이 미세하지만 혈관의 긴장도와 심장 박동수를 변화시킵니다. 결국 혈압계는 이 짧은 순간의 변동을 그대로 잡아냅니다. 그 결과 측정 수치가 실제보다 무려 10에서 15포인트까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지 않은 엉터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규칙은 아주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혈압계의 시작 버튼을 누른 그 순간부터 커프, 팔에 감는 밴드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침묵을 유지해야 합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마시고 웃지도 마세요. 그저 조용하고 편안하게 앉아 계십시오. 이것이 건강을 위한 잠시 동안의 명상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이 방법으로만 우리 몸이 주는 정직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실수, 바로 팔 위치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못하면 혈압 측정 값이 20에서 30mm 머큐리, 심지어 그 이상까지도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팔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공중에 띄운 채로 측정하시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물리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을 재는 팔과 커프, 즉 압력대는 반드시 심장 높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팔이 심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면, 예를 들어 그냥 몸통 옆으로 축 늘어뜨린다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더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계는 실제보다 훨씬 높게 측정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팔을 심장보다 너무 높이 들면 피가 거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측정 장비가 실제보다 낮은 혈압을 표시하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이렇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팔을 편안하게 탁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이때 커프를 감은 팔뚝의 중간 지점이 가슴의 흉골, 즉 명치 부분과 대략 일직선상에 놓여야 합니다. 만약 탁자 없이 의자나 소파에서 혈압을 재신다면 팔꿈치 아래에 베개나 쿠션 같은 것을 받쳐서
적절한 높이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팔은 완전히 힘을 빼고 편안하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절대 근육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이 조건을 지켜야만 팔 동맥에서 측정한 압력이 우리 몸의 실제 전신 혈압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혈압을 잴 때 흔히 하는 5번째 실수. 바로 소매를 걷거나 옷을 벗는 것을 귀찮아하는 태도입니다. 얇은 셔츠나 블라우스 소매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아주 크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혈압을 재는 커프는 매우 민감한 장치입니다.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려면 커프가 팔 피부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빈틈없이 고르게 밀착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얇은 천이라도 피부와 커프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첫째, 천은 기기가 팔의 동맥 박동, 즉 맥박을 정확히 감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 소매가 말려 들어가거나 얇은 천이라도 커프 안에서 주름이 생기면 압력이 고르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혈압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나오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낮게 나오는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좁거나 꽉 끼는 소매를 억지로 걷어 올리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걷어 올린 소매가 마치 지혈대처럼 팔 윗부분을 꽉 조이게 되어 혈압 수치가 실제보다 훨씬 높게 잘못 나오도록 만듭니다. 규칙은 딱 하나이고 예외는 없습니다. 커프는 반드시 맨팔 위에 올려야 합니다. 만약 소매가 너무 꽉 끼어서 편안하게 걷어 올리기 어렵다면 잠시 귀찮더라도 그 옷을 완전히 벗어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정확한 건강 관리를 위해 이 정도의 작은 노력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6번째 실수는요, 많은 분들이 아예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인데 바로 혈압 측정할 때 쓰는 커프 사이즈 문제입니다. 대부분 혈압계를 사시면 기계에 같이 들어있는 커프를 그냥 쓰시죠. 자기 팔 사이즈에 맞는지 확인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커프가 팔에 너무 작으면요, 팔을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그리고 불균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기계가 동맥을 제대로 누르기 위해서 과도하게 압력을 넣게 되고 결국 실제 혈압보다 훨씬 높게 측정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고혈압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커프가 너무 커서 팔에 헐렁하게 감긴다면 동맥을 제대로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혈압계는 커프 압력이 높아도 맥박이 계속 뛰는 걸 감지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측정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초기 질병의 징후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커프 사이즈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팔꿈치와 어깨 관절 사이, 팔뚝의 가장 중앙 부분 둘레를 한번 재보세요. 그 다음 이 수치를 커프 본체에 적혀 있는 사용 가능한 둘레 범위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사이즈 커프는 팔 둘레가 22cm에서 32cm 사이일 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팔이 이 범위보다 굵거나 혹은 훨씬 가는 편이라면 반드시 몸에 맞는 크기의 커프를 따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혈압 측정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실수는 혈압을 재기 직전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바로 식사, 음료, 그리고 흡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불리 밥을 먹거나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자마자 바로 혈압을 재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특히 배불리 드셨다면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 소화 과정은 위장 기관으로 피가 몰리게 하고 신경계를 활성화시키죠.
이로 인해 혈압이 10에서 2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커피나 진한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대표적인 흥분제입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어 일시적이지만 상당한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 효과가 무려 2~3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코틴은 혈관의 강력한 경련, 즉 수축을 일으켜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얻으시려면 반드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최소 1~2시간은 지나야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신 후에는 최소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압 측정은 일종의 정확한 실험과 같습니다. 혈압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만 당신의 진짜 혈압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번째 잘못된 습관은 어찌 보면 좀 사적인 부분이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소변이 마려운데도 참고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방광이랑 혈압이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사실 그 관계가 아주 직접적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면 방광이 늘어나면서 주변 조직과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 몸은 이러한 불편함 신호에 반응하여 교감신경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쟁 도피 반응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맥박을 빠르게 만드는 물질들을 혈액으로 분비합니다. 그 결과 동맥혈압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은 몸속 자극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때 혈압 상승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수축기 최고와 이왕이 최저. 혈압 모두 10에서 15mm 머큐리, mmHg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잠깐 혈압부터 빨리 재야지 하고 재시면 실제보다 훨씬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규칙은 간단하고도 당연합니다. 혈압 측정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몸에 어떤 불편함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체가 완전히 편안한 상태여야만 여러분의 진짜 혈압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 본인이나 의사 선생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9번째 실수는 첫 번째 잰 수치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한번 재고 그 숫자를 그대로 수첩에 적으시는데요.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 몸은 고정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혈압은 아주 사소한 내적, 외적 자극에도 끊임없이 변동합니다. 첫 번째 측정치는 대개 준비 측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혹시 결과를 기다리면서 긴장하실 수도 있고 팔 근육이 아직 커프의 압박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치는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2~3번 연속으로 측정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측정을 하신 후 팔의 혈류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1~2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측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잠시 멈춘 뒤 세 번째 측정을 진행하십시오. 아마 두 번째와 세 번째 수치가 첫 번째보다 낮고 서로 더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마지막 두 측정치의 평균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5에 85가 나오고 130에 80이 나왔다면 여러분의 최종 결과는 두 값의 평균인 132에 82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록해야 할 숫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시적인 변동을 줄여주고 최대한 객관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0번째 실수는 아무 때나 제멋대로 혈압을 재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재고 내일은 점심에
모레는 자기 전에 잰다면 이처럼 뒤죽박죽인 방식으로는 의사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혈압은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는 리듬, 즉 일주기 리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가장 낮고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에 오르기 시작해서 오전과 낮 시간에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서서히 다시 내려가죠. 혈압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금 드시는 약이 얼마나 잘 듣는지 확인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심장 전문의들은 하루 2번 재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입니다. 잠에서 깨고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 아침 식사를 하거나 약을 드시기 전에 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밤 동안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재거나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저녁 약을 드시기 전에 재야 합니다. 저녁 측정은 활동적인 하루 동안 혈압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보여줄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혈압을 재야만 본인과 의사 선생님 모두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고혈압이 있는지, 약이 하루 종일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또 여러 상황에 혈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요. 이렇게 체계적인 방식만이 여러분의 혈압계를 강력한 진단도구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와 아주 밀접하지만 그래도 꼭 따로 짚고 넘어가야 할 11번째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혈압을 재기 직전에 필요한 소위 휴식시간 또는 안정시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 직후에는 혈압을 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집 안에서 그냥 조용히 걸어 다녔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면 바로 재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에서 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아주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우리 몸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심박수와 혈압이 미세하게라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느끼기에 아주 편안했다고 하더라도 측정 전에는 반드시 몸이 안정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주요 심장학회들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압 측정기를 팔에 두르기 전에 완전히 안정을 취한 상태로 최소 5분 동안은 앉아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에 알려드린 그 올바른 자세, 즉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아 발은 바닥에 대고 팔은 식탁이나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자세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이 5분 동안 여러분의 심혈관계는 균형 상태를 찾고 맥박이 가라앉으며 혈압이 본래의 기본 수치로 안정화됩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5분간의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계 화면에 나타날 숫자들이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수치라는 것을 보장해주는 핵심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측정 결과에 쉽게 5에서 10 정도의 수치가 더 높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12번째 실수는 바로 커프를 착용하는 방법, 즉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팔에 그냥 감고 찍찍이만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여기에도 측정 결과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령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커프의 위치, 높이입니다. 커프를 팔꿈치 접히는 부분에서 2-3cm 정도, 즉 손가락 2마디 정도 위에 오도록 감아야 합니다. 만약 너무 낮게 팔꿈치 바로 위에 감게 되면 공기가 주입될 때 팔 안쪽 오목한 부분을 누르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측정값도 틀어지게 됩니다. 둘째, 혈압계로 연결되는 호스 튜브의 위치입니다. 이 호스는 팔의 안쪽 중앙을 지나야 하며 그 부위는 바로 상완동맥, 즉 팔 혈관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친절하게도 많은 커프에는 동맥 위치 표시, 알터리 마크가 새겨져 있으니 이 표시가
팔의 중앙에 오도록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밀착 정도, 조임 정도입니다. 커프가 헐렁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꽉 조여도 안 됩니다.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커프를 완전히 감은 후 그 사이에 손가락 1개, 많으면 2개 정도가 편안하게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느슨하게 감으면 기기가 공기를 과하게 주입하게 되어 결과가 필요 이상으로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너무 세게 조이면 이미 혈관이 눌린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정확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단계에 30초만 신경을 써주시면 혈압 측정의 정확도를 크게 높이실 수 있습니다. 13번째 실수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건강에 대한 위험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측정 결과를 대충 반올림해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기가 148에 87이 나왔는데 수첩에는 140에 90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142에 91이 나왔는데도 140에 90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개 숫자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첫째,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의 경계는 매우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138은 높은 정상이지만 140은 이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 1기입니다. 숫자를 대충 적으면 스스로 불필요한 진단을 내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중요한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기록을 볼 때 단순히 숫자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의 변화 추이, 즉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고 치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계속 반올림하여 기록하면 이러한 중요한 그림이 흐려지면서 의사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규칙은 간단합니다. 측정기에 표시된 숫자를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하십시오. 138에 87, 142에 91 이렇게요. 사소한 부분의 정확성이야말로 올바른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핵심입니다. 저희가 흔히 저지르는 14번째 실수, 바로 고장났거나 오래돼서 검교정을 받지 않은 혈압계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 브랜드 제품이라면 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측정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계 부품이 닳거나 전자장치가 잘못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 혈압계의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혈압을 재면서도 자신의 기기가 실제 혈압보다 10, 15, 심지어 10 이상까지도 체계적으로 높거나 낮게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혈압계를 구매할 때는 임상시험을 거쳤고 심장학회에서 추천하는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최소한 1, 2년에 한 번씩은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혈압계를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거기서 기준이 되는 표준 장치와 비교하여 필요하다면 다시 보정 교정을 해줄 것입니다. 셋째, 가끔은 수치 비교를 해보십시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 사용하시는 혈압계를 함께 가져가세요. 먼저 의사 선생님의 기기로 혈압을 재고 몇 분 뒤에 본인의 혈압계로 다시 측정해 보세요. 이때 수치 차이는 H7ml 수은주 밀리미터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차이가 더 크다면 여러분의 기기를 진단받기 위해 맡겨야 할 심각한 이유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부정확한 혈압계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통제감과 안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15번째 실수는 혈압을 항상 한쪽, 즉 편한 팔에만 재는 것입니다.
대부분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팔에 커프를 감는 것이 편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잘못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팔과 왼팔의 혈압에 작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보통은 그 차이가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0mm 머큐리 mmHg를 넘지 않으며 이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더 클 경우 혈관 문제, 예를 들어 동맥경화 같은 질환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기 시작할 때나 혹은 오랫동안 측정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대조 측정이라고 불리는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한쪽 팔에서 3번 혈압을 재고 평균값을 냅니다. 그 다음 5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른 쪽 팔에서도 똑같이 측정합니다.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수치가 더 높게 나온 팔이 앞으로 계속 혈압을 재야 할 측정 팔입니다. 이후의 모든 측정은 반드시 그 팔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수축기 혈압, 즉 최고 혈압의 차이가 양팔 간에 15에서 2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면 이는 즉시 의사와 상담해야 할 심각한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중요한 진단적 징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16번째 실수는 바로 등을 받쳐주는 지지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받이 없는 의자나 소파 혹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혈압을 재시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체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등과 배의 근육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적인 근육 긴장입니다. 아마 의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분명 긴장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근육 긴장이라도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결국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등받이 없이 측정한 자세는 실제 혈압보다 5에서 10ml 정도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안락의자에 깊숙이 앉는 것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어 앉아야 합니다. 그래야 몸통 근육이 최대한 이완될 수 있습니다. 온몸이 완전히 안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혈압 측정기에 나오는 숫자가 근골격계의 방해 없이 오직 심혈관 시스템의 활동만을 순수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규칙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혈압을 재실 때는 반드시 편안한 등받이 의자를 찾아 앉으십시오. 17번째로 흔히 하는 실수는 올바른 자세와 팔의 위치에 관한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는 측정하는 팔을 지지대 없이 그냥 공중에 매달아 두거나 스스로 받치려고 애쓰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팔을 다른 손으로 받치려다가 두 팔 모두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팔을 그냥 축 늘어뜨린 채로 측정하십니다.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측정 방법을 크게 위반하는 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에 조금이라도 힘이 들어가면 측정 결과가 왜곡됩니다. 팔을 허공에 들고 있으면 가볍다고 느끼실지라도 어깨의 삼각근이나 이두박근, 삼두박근 같은 근육들은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등척성 부하 이소메트릭 로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부하가 혈압을 상당히 높입니다. 혈압계는 평소의 기초 혈압이 아닌 이 근육 긴장 상태에서의 혈압을 측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결과는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팔의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표면에 팔을 올려두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만약 테이블이 없다면 의자의 팔걸이나 쌓아놓은 책 혹은 쿠션 등을 사용해서
팔을 심장 높이와 같은 적절한 높이에서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측정하는 동안 팔의 근육이 조금도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은 능동적으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측정되는 수동적인 대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드릴 8번째 이야기는 측정의 실수라기보다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위험한 오해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른바 일하는 혈압이라는 미신입니다.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아주 자주 듣습니다. 혈압이 160에 100이 나와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내 평소 혈압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심장 건강에 있어서 가장 해롭고 위험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딱 한 번만 명심하세요. 평소처럼 높은 혈압이라는 개념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인에게 정상적인 혈압이란 140에 90mm 머큐리 수은주 미만의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인 상태는 120에 80입니다. 이 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무조건 고혈압이며 본인이 몸이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혈압 수치에 익숙해져서 아무런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아주 위험하고 나쁜 징조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지속적인 과부에 적응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혈관, 심장, 콩팥, 신장의 파괴적인 손상 과정은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혈압계가 보여주는 수치여야 합니다. 만약 혈압 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것은 행동을 취하고 의사에게 상담해야 할 분명한 신호입니다. 일하는 혈압이라는 미신으로 자신을 달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17번째로 흔히 하는 실수는 마지막 단계인 결과 기록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에 의존하시고 혈압 수첩 자체를 아예 안 쓰시거나 제대로 된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숫자만 적는 것은 사실 반쪽짜리 기록입니다. 이 정보가 의사 선생님께 정말로 유용하려면 기록이 훨씬 더 자세해야 합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수축기 이왕이 혈압 수치 말고도 꼭 적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맥박 풀스입니다. 대부분의 자동 혈압 측정기는 맥박수까지 같이 보여주니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과 상황에 대한 짧은 메모를 덧붙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아팠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밤에 잠을 설쳤다, 몇 시에 어떤 약을 먹었다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두시면 의사 선생님이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른 이유를 특정 사건과 연결해 볼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서 처방된 약이 하루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 습관은 스스로를 관리하게 해주고 본인 몸 상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요즘은 기록하는 것이 정말 간단합니다. 평범한 노트나 수첩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전용 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그래프를 만들고 측정 기록 전체를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번째 실수는요. 단 한 번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늘 혈압이 정상이셨는데 오늘 갑자기 혈압계가 170에 100을 가리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가장 먼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당장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압 수치에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측정 규칙 중 하나를 어겼을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긴장했거나
잠을 잘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일시적인 혈압 상승만으로는 절대 진단이 되지 않으며 공포에 떨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심호흡을 깊게 하시고 긴장을 푸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후 우리가 오늘 배운 측정 규칙을 모두 지키면서 다시 혈압을 재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 세 번째로 한 번 더 측정해 보십시오. 보통은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반복해서 재측정을 했는데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계속 높은 수치를 보이고 동시에 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몸이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의사를 부르거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특별한 증상 없이 몸 상태는 괜찮은데 수치만 높게 나온다면 그 기록을 혈압 일지에 적어두시고 주치의와의 진료 일정을 잡으십시오. 단 한 번의 우연한 측정값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높은 수치야말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진짜 이유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혈압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20가지 핵심 오류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사소한 부분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리를 꼬는 자세, 측정 중 대화, 커피 한 잔의 여유, 또는 커플을 잘못 착용하는 사소한 실수까지. 이러한 작은 것들이 정확한 수치를 의미 없는 숫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혈압 측정은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의 깊은 집중과 규칙 준수가 필요한 중요한 의료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담당 의사가 여러분의 건강을 오랫동안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 혈압계를 속이는 일은 이제 멈추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올바른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건강에 관한 다른 중요한 조언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실수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자주 범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정확한 측정의 비결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올바르게 혈압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